어머님, 오늘은 제가 애들 데리고 있을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애들 보는 게 좋아서.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여보, 엄마가 애들 봐주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당신은 모르잖아요. 내 육아 방식이랑 어머님 방식이 너무 달라서 애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어머님은 애들 버릇도 없이 키우시고. 민준아, 민서야, 할머니 가볼게. 할머니 가지 마. 보세요. 이렇게 애들이 할머니만 찾잖아요. 제가 엄마인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분간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흘러갔습니다. 이홍자 여사님은 18살 무렵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청년 김철수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 근처 쌀가게에서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는 그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쌀 한 말 가져가세요. 매일 아침 어머니 심부름으로 쌀가게에 들르던 그녀에게 김철수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구릿빛 얼굴에 번지던 웃음은 소박하고도 순수했습니다. 비록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는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못마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그들은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쌀가게 주인 내외는 새 살림살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당신 평생 고생시키지 않을게. 그래, 당신만 믿고 따라갈게. 우리 꼭 잘 살자.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귀하게 여겼고 그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을 나가는 남편을 위해 그녀는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렸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과 국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결혼 이듬해 그들은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는 그들의 행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이용자는 아들을 안고 젖을 물릴 때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닮아서 예쁘네.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남편은 퇴근 후면 늘 아들을 안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아들을 다룰 때면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아기를 달래느라 잠을 설치는 아내를 위해 그는 주말이면 직접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던 그 시절, 그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삶은 고단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느 부잣집 못지않게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통에서 파는 값싼 반찬으로도 그들의 식탁은 늘 따뜻했고 낡은 이불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로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은 늘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마을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댁들은 그녀에게 살림 비결을 물었고 총각들은 남편에게 성공적인 혼인 생활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우리 아들 걸음마 떼는 거 보고 싶네. 그날 아침에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집 앞에 울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주머니 이 집 아저씨가 논두렁에서 쓰러졌대요.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뙤약볕 아래 쓰러진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누군가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아까 아들 걷는 거 보러 오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살 배기 아들은 연신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아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한 명이라도 남편이 쓰러진 것을 일찍 발견했더라면 혹시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당신이 살아 있었을까? 밤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면 그제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너무나 짧았던 행복한 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아들은 조금씩 더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함께 지켜보지 못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위해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슬픔을 뒤로한 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든든한 큰언니가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어린 조카를 돌봐주었고 그녀가 일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홍자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도와줄게. 큰언니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언니의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일자리를 찾아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쌀도 나눠주고 반찬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정의 손길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인수야,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울게.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장터에서 자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면 그녀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자. 이따가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대밥 구하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웃집을 찾아가 쌀을 구워와야 했습니다. 제비 새끼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아들을 위해 그녀는 자존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밤이면 작은 방에서 아들을 재우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배부르게 해줄게. 그녀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챙기고 등에 업은 채 일터로 향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들의 땀에 젖은 등이 그녀의 등과 맞닿을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언니는 가끔 찾아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홍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아들은 어쩌려고.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난 강해졌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자라났고 그녀의 어깨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는 절대 굶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더 큰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가게를 열어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인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정직하고 의리 있는 모습이 꼭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싸움에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또 선생님한테 혼났니? 네, 근데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성적은 늘 중하위권을 맴돌았지만 인수의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씨는 어느 모범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인수야,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약한 사람 편들다가 종종 다치기도 하셨지. 인수는 공부 대신 자신만의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엄마,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쓰면 설거지할 때 물 덜 튈 거예요. 어머,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다 만들었네. 그의 창의력은 학교 기술 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인수의 독특한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발명대회에 나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어머님, 인수가 굉장한 재능이 있어요.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길을 열어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세상은 늘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을 말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발명품을 만질 때 가장 반짝였습니다. 엄마, 전 대학 안 가도 돼요. 기술학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아들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인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자동차 부품이 특허 등록됐어요. 이제 곧 제 이름으로 된 회사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물여섯, 인수는 자신의 첫 특허를 등록했고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함은 곧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곧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홍자는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의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함은 자동차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이번에 큰 자동차 회사와 계약했어요. 우리가 만든 부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기로 했어요. 인수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직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가족같이 지냈고 모두가 그의 진정성을 믿고 따랐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병원비 지원해드릴게요. 아이 건강이 먼저예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인수는 꼭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고 따뜻한 경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인수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회사에 나와 직원들의 식사를 챙기고 구내 식당 운영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단다. 3년이 지나자 인수의 회사는 인정받는 회가가 되어 있었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영 방식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장님 중에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드물어요. 주변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아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봐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녀는 가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남편도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분명 아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평소 일에만 몰두하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녀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 회사의 구내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수 씨랑 만나고 있는 황상이라고 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외모나 거만한 태도를 예상했던 그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상의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고 웃는 모습이 아기자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를 했어요. 인수 씨 회사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죠. 한국에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있다는 게요. 상의는 미국 유학파였지만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이홍자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하는 걸 배우고 싶은데 다음에 어머님께 배워도 될까요? 그럼 시간 될 때 와서 배우면 되지. 그녀는 상의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사실 상희는 제 회사 연구소장이에요.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 회사 기술 자문을 해주던 분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그녀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수는 어색한 듯 수저만 들었다 놓았지만 상희는 자연스럽게 반찬을 집어 인수의 밥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인수 씨, 이거 드세요. 귀가길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결혼할 생각이니? 네, 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이홍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희는 분명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박사학위의 집안도 좋은 상희가 과연 자신 같은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걱정은 곧 기우임이 드러났습니다. 상희는 주말마다 찾아와 회사 일도 도왔고 이용자에게 요리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인수 씨 가족이 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그녀는 며느리가 될 상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상희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며느리의 복잡한 가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희의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교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 혼자 힘으로 그녀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어요. 언제든 도망가지 않는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거요. 시댁에 첫 인사를 왔을 때 상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떠난 후 상희는 더욱 완벽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미국 유학도 연구소 소장이라는 성공도 모두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전 절대로 제 아이들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희의 완벽주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견디기 힘들어했고, 특히 가정의 일은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조언도 시어머니의 도움도 그녀에겐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해하죠? 제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인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홍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깊은 상처가 앞으로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평화로웠던 시간도 잠시 신혼의 단꿈이 깨어지고 일상이 시작되자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추석 준비를 위해 메주를 담그려 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메주를 직접 쓰시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좋은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희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말이야. 우리 집 된장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머님, 그런 거 하시다가 허리 상하시면 어떡해요? 전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켠이 서글펐습니다. 인수가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온 집안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쉬세요.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들자 이홍자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그토록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파는 된장을 더 선호하는 듯했습니다. 갈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회사에 나오셔서 식당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쉬셔야죠. 난 일하는 게 좋아. 직원들도 내가 해주는 밥 좋아하고. 어머님, 전문 업체에 맡기면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희의 눈에는 그저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집에서 쉬세요. 제가 월급 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이용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 차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인은 모든 것을 효율과 합리성으로 바라보았고, 이용자는 정성과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인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충돌들이 쌓여갈수록 이홍자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회사를 나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들 부부의 발표는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수와 상인은 이홍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요. IT 교육 사업이에요. 이홍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는 아들의 회사를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얘야, 지금 회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엄마,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기회예요. 요새 코딩 교육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상희도 미국에서 이쪽 분야 공부를 했고. 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6개월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해요. 어머님이 모아두신 퇴직금을 빌려주시면 얼마나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이요. 이홍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요새 엄마들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잘만 하면 지금 회사 매출은 우습다고요. 상희의 자신만만한 어투가 이홍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어렵게 일구어온 회사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상희랑 같이 준비했고 시장 조사도 다 했어요. 이홍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잘 되던 회사를 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게다가 요즘 들어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들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던 터라 그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불임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며느리였기에 이 소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어머님, 쌍둥이래요. 아들 둘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와의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 차가워 보이던 며느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어이구, 우리 며느리 수고했다.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그녀는 매일 아침 삼계탕을 끓여 아들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절하던 상희도 이제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특별한 보양식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음식 먹으면 아기들이 뱃속에서 막 좋아해요. 그녀는 손주들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며 매일 밤 뜨개질을 했습니다. 파란색 털실로 복슬복슬한 테네복을 짜고 아기 양말도 한 켤레씩 만들었습니다. 손재주 좋은 시어머니의 정성에 상희도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좋은 시어머님을 만난 게 복인 것 같아요. 10달이 지나고 마침내 두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닮아 눈이 크고 둘째는 어머니를 닮아 코가 오똑했습니다. 3.2kg과 3.1kg의 건강한 체중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보며 가족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손자들이 둘이나 생겼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 손자를 제게 턱 안겨주니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쌍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며느리 대신 아이들의 이유식을 직접 챙겼고, 상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정성을 고마워했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할머니를 더 따랐고, 둘째 민서는 엄마를 더 찾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 그녀는 손자들을 키우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인수를 혼자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 내외가 있어 든든했고, 무엇보다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쌍둥이들의 등원을 도와주고 저녁이면 목욕을 시켜주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사업의 부진과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쌍둥이가 100일을 지난 무렵부터 상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에 지친 그녀는 점점 예민해져 갔고, 시어머니의 조언에도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읽은 육아서적에는 아이고, 책으로만 배운 게 어디 있니? 엄마가 되어보니 전 과학적인 육아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미국 유학 시절 친구들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상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고, 육아도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밤마다 들리는 한숨 소리에 인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상희의 친정어머니가 다녀간 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희야,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아서야 쓰겠니? 그 말은 상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자존심, 고학력 엘리트로서의 프라이드가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용자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를 느끼면서도 손주들을 향한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발걸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상희는 매사에 시어머니의 간섭을 의심했고, 이용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님, 애들 간식은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직접 만든 게 요즘은 영양사가 만든 간식이 더 좋대요. 어머님은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매일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간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발견한 날, 이용자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상희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학력 친구들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현재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난 박사학위도 있고 연구소 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림만 하고 있잖아요. 인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저 도와주시려고. 도와주시는 거요?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미묘한 눈빛 차이로 시작된 불만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애들 데리고 있을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상희의 말투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애들 보는 게 좋아서.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상희의 날카로운 말에 그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엄마가 애들 봐주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당신은 모르잖아요. 내 육아 방식이랑 어머님 방식이 너무 달라서 애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어머님은 애들 버릇도 없이 키우시고.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자들을 너무 자주 본다는 게, 사랑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게 잘못이었을까요? 민준아, 민서야, 할머니 가볼게. 할머니가 일어서자 쌍둥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상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애들이 할머니만 찾잖아요. 제가 엄마인데. 교육 사업의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자 상희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빌려준 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매달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아들 부부를 보며 그녀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분간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결국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매일 보던 손자들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나마 듣고 싶어도 상희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한다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손자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죄가 된 걸까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마저 이제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손자들의 사진을 보며 그들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희와 인수의 교육 사업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바닥이 났고 수강생은 기대만큼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요. 대출 이자도 밀렸고 애들 유치원비도. 결국 상희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IT 교육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그들은 급여가 더 높은 다른 회사의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잘 보고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대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쌍둥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육아 도우미를 알아보았지만 그들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래요. 우리한텐 너무 큰 돈이에요. 상희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부탁드려볼까요? 인수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멀리하던 아내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애들을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맡기자니 너무 가여워서.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의 자존심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결국 이용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나 어느 가을밤 급하게 걸려온 아들의 전화는 뜻밖의 제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고민 끝에 부탁드리려고 해요. 육아 도우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해야만 했고 결국 손자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다시 손자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당연히 봐줄게. 내가 우리 손자들 안 보면 누가 보니? 어머님, 저희가 월급을 드릴게요. 다른 분 구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상희의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손자들을 본다는 생각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녀는 손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낮잠도 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간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상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월급이에요. 봉투를 열어본 이용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0만 원.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일반 육아도우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녀는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용자는 오열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른 도우미는 2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엄마는 그래도 손자들 보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50만 원짜리 육아도우미로 일하면서도 이용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손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희의 눈에는 그저 싼 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늦게 오세요. 아침에 제가 애들 유치원 데려다 줄 거예요. 알겠어. 점점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손자들의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서 놀다가 순식간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용자는 그 짧은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당황한 이용자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작은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상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애를 봐주시길래 이런 일이 생겨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한눈을 팔아요? 제 아들 얼굴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 병원 복도에서 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애 얼굴에 평생 흉이 생기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월급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저한테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손자를 일부러 다치게 했다고 의심하다니.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도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육아 방식도 구식이시고 애들 버릇도 못 가르치시고 상희야.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애들 맡길 수 없어요.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병원 복도에 울리는 상희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손자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을 의심하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당분간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용자는 손자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금지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손자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조금만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위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들 며느리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손자의 흉터는 깊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상처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어요. 더는 못 참겠어.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이용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저는 그 집이랑 끝났어요.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밤마다 손자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그녀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수야.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엄마도 이제 저희에게 신경 끄시고 엄마 인생 사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용자는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키워온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들.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은 위로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이용자는 이제 체념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도 희망도 접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 도시락을 싸던 일상도, 저녁이면 손자들과 놀아주던 시간도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 혼자 살아야겠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녀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들려온 아들 소식은 그녀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미소요양병원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수야,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아들의 마른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원망과 서운함은 모두 사라지고 그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있잖니.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사업 실패 후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혼 서류도 보냈고요. 이홍자는 아들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전 이제 폐인이에요. 걷지도 못하는 불구자가. 그래도 내 아들이야. 엄마가 다 책임질게. 그녀는 그날부터 요양병원에서 아들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아들을 돌보며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인수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그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절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때가 되면 그들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방문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상희의 차가운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마주 앉은 상희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애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남편이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곁을 지키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희야, 지금이 어떤 때인데
어머님, 저 아직 젊어요. 평생 장애인 남편 간호하면서 살 자신 없어요. 애들도 있고. 그래도 아이들 아빠잖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애들도 데리고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애들은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죄송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아빠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길 원하지 않아요. 상인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어쩌다가.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겨우 재활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아들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엄마, 울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애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평생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아픔을 이제는 손자들이 겪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손자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재활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새로운 수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30% 정도의 성공 확률입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실패하면 영영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해보자. 인수야, 엄마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게. 엄마 저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태어날 때도 이렇게 무서웠는데 그때도 이겨냈잖아. 수술은 무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마침내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운동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발가락이 움직여요. 그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첫 걸음을 뗐을 때, 그 순간들은 마치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때처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사들도 인수의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팔짱 끼고 걸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6개월 후 인수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병원 전체가 축하와 격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작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손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아빠의 기적 같은 회복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혼을 통보하고 며칠 뒤 상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IT 교육 사업이 실패한 건 제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달라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 유학 시절 친구가 스타트업을 제안했거든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이에요.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상희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예전 처음 인수를 만났을 때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업 계획서예요. 한번 보세요. 상희가 내민 서류에는 복잡한 영어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읽을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 총괄로 시작하지만 1년 안에 한국 지사도 설립할 계획이에요. 제가 직접 운영할 거예요. 그때는 상희의 말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애들은 제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친정어머니께 맡길 거예요. 6개월만 있으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도 데려갈 수 있고.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할 텐데. 어머님, 전 이제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제가 뭔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애들한테도. 마지막 만남에서 상희는 예전과 달리 담담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미움이 씻겨 나간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꼭 돌아올게요. 그때는 제가 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인수 씨한테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친정어머니의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날, 상희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미워하지 마세요. 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 상희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간간히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했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보가 찾아왔습니다. 결혼할 때 한 번 보고 전혀 보지 못한 사돈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해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사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상희 장례를 치렀어요. 딸애가 저한테 손주들을 맡기고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외국에 갔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홍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미웠어도 한때 자신의 며느리였고 손자들의 어머니였는데. 그래서 손자들은 지금 그 애들이 지금 절 힘들게 해요. 자꾸 아빠를 찾고 할머니를 찾고. 눈물을 흘리는 상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용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손자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인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직 김서방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재활의 희망을 찾은 아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아들에게는 손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눈물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픈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돈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먼저 민준이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뒤로 민서도 뛰어나왔습니다. 두 아이를 끌어안은 이홍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컸지만 여전히 그녀의 품에 꼭 맞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물음에 이홍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욱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가볼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도 보러 가요? 정말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다쳐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다는 것, 하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병실 문을
열자 인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쌍둥이들이 달려들자 인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들 많이 컸구나. 그날부터 병원 병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빠의 재활 운동을 응원했고 퇴원 후에는 함께 살 집도 구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항상 함께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있었기에 아이들은 든든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용자는 손자들의 도시락을 싸고 인수는 지팡이를 짚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투르고 불편했지만 그들은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가 진정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이홍자는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시련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49제를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절까지 오르는 동안 그녀는 상희와의 추억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수 씨랑 만나고 있는 황상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기뻐하던 모습, 출산 후 아기들을 안고 행복해하던 순간들. 법당 안에 들어선 이용자는 상희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희야, 이제야 왔구나. 향부를 피우며 이홍자는 지난날의 모든 서운함과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마음 곱게 쓰고 편하게 살길 바란다. 애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고집하며 떠났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 많이 컸어. 민준이는 내 눈썹을 닮았더구나. 민서는 너처럼 웃을 때 눈가가 예쁘게 접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뜻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고인을 편안히 보내드리세요. 이홍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안타까움과 연민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잘 보살펴 주세요. 이제 당신 곁에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절마당의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상희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자들을 안아주며 이용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가기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상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보내주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요? 가족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인수는 재활 끝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IT 교육이 아닌 제가 잘 아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요. 아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손자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고 민서는 아빠처럼 창의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제 할머니 안 힘들게 해드릴게요. 손자들의 그런 말에 이홍자는 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게 남은 인생입니다만 여생을 그저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침이면 손자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남편의 산소도 찾아갑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이 이제 제 앞가림을 하게 됐어요. 인수의 새로운 사업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크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견고한 회사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홍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충분해.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는 평화롭기만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 아침을 챙기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며 저녁이면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죠? 손자들의 말에 이홍자는 미소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남은 생이 얼마든 이홍자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